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해볼 종목은 지난번에 리뷰한 종목인 팔란티어로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업데이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아직 많이 부족한 채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채널의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제 채널을 서포트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欄에 남겨주세요. 많이 요청받는 순서대로 자료 수집을 하여서 영상으로 화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팔란티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팔란티어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서 나왔으며 이 팔란티어라는 구슬을 이용해서 다른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었으며 커뮤니케이션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에 빌리어네어 피터 틸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지금 현 CEO 알렉스 카프, 조 론스테일, 스티븐 코헨, 그리고 네이산 게링스와 함께 팔란티어는 커다란 데이터셋 안에서 비정규적인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은 페이팔과 함께 일을 하면서 얻게 된 기술입니다. CIA가 가장 첫 번째 고객이자 투자자였으며 수년 동안의 고객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FBI 그리고 NSA가 뒤따라 고객이 되었습니다. 팔란티어가 갖고 있는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서 테러리스트나 마약 밀수업자들을 트래킹하여 잡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팔란티어는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라크를 두 가지 예시로서 들었는데 그곳에서는 군인들이 공격해야 하는 지역 그리고 폭탄을 투하해야 하는 지역의 지도를 직접 손으로 그리는 곳이었습니다. 팔란티어의 기술력을 통해서 원래라면 첩보원들이 매우 위험한 지역에서 수동적으로 해야 했던 일들을 대신해서 해주었던 것입니다. 팔란티어 회사의 소프트웨어는 오사마 빌라덴을 찾고 사살하는 데 공헌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팔란티어의 기술은 버니 메도프의 폰지 계획을 찾아냈으며 중국의 달라이 라마의 컴퓨터에 설치해놓은 스파이웨어를 알아내는 데 큰 공헌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팔란티어는 하이 프로파일의 기업들과 손을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자동차에서 생길 수 있는 결함을 찾아내는데 팔란티어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에어버스는 비행기 제작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빠르게 찾고 대응할 수 있도록 팔란티어를 사용하여 350개의 비행기 제작의 속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BP의 경우는 팔란티어의 서비스를 통해 줄링 데이터를 분석하여 노스시에서 오일 프로덕션의 10%의 상승 효과를 얻어내었습니다.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는 기업이 봉착하고 있는 문제가 뭐가 되었든 그 기업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냅니다. 그 문제는 고객이 될 수도 있고요. 서플라이 체인이라던가 지형적 문제, 그리고 기업의 성장 및 경쟁사가 얼마나 많은 마켓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등 모든 게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영업사원이 없었고요. 엔지니어들로만 회사는 구성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CEO 알렉스 카프는 세일즈 팀을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회사는 61%의 매출액을 영업 그리고 마케팅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팔란티어는 두 개의 고정비용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대상으로 거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파운드리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장 규모는 63조 그리고 56조에 육박합니다. 회사가 추구하는 시장 목표는 6,000개의 고객사 유치이며 1년에 500밀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의 팔란티어의 평균 고객은 5밀리언 달러를 매년 제품에 사용하고 있고요. 탑 20개 고객사는 3분의 2 매출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지금 현재 125개의 고객사를 갖고 있죠. 이것만 봐도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폭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팔란티어가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기업인지 알아보았으니까 이번에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먼저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이 매출액을 보시면 말이죠. 289밀리언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에 190밀리언 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은 좋은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gross profit입니다. gross profit은 매출액 빼기 그 매출액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비용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3분기에는 140밀리언 달러의 gross profit의 실적을 달성했고요. 이 또한 2분기에 비해서는 좋은 성장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perating expenses인 영업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용은 크게 sales and marke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general and administrative라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 합치면요. 987밀리언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고요. 2019년 3분기랑 비교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비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부 비용이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서 이 gross profit에서
이 Total Operating Expenses를 빼면은 영업 적자를 내게 되었다는 것은 눈으로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비용이 많이 나온 이유는 여기 적혀있는 Stock-Based Compensation Expenses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주식의 형태로 보너스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여기 아래를 보시면 말이죠. Cost of the Revenue인 149밀리언 달러에서 94밀리언 달러가 Stock-Based Compensation으로 들어갔고요. Sales and Marketing 부분에서의 334밀리언 달러의 비용 중에서 263밀리언 달러가 Stock-Based Compensation이었고요. Research and Development인 313밀리언 달러에서 256밀리언 달러가 그리고 General and Administrative 부분에서의 338밀리언 달러의 비용 중에 231밀리언 달러가 Stock-Based Compensation이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래 흑자여야 했을 영업이익은 적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Net Loss의 부분은 순이익을 원래는 말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순적자겠습니다. 순이익은 기업이 벌어들인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뒤에 영업비용을 또 빼고요. 인트레스트와 텍스 그리고 감가상각 등을 전부 다 뺐을 때 기업이 적자냐 흑자냐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팔란티어는 이번 3분기 때 853밀리언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요. 이것에 대한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Stock-Based Compensation입니다. 이게 없었다면 팔란티어는 흑자를 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겠습니다. 지금까지 팔란티어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기업이 적자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팔란티어가 사업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Stock-Based Compensation이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주식 형태로 보상을 해주었기 때문에 적자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기업이 적자가 났는데 빠른 시일 내에 기업이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밸런스시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시트는 크게 Asset Distribution과 Liability Distribution에 대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Asset Distribution에서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현금이 있는지 알아보면 말이죠.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이 기업은 1.84빌리언 달러의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산 기준에서 자가마치 90.59%에 육박하는 현금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Receivabl의 경우는 162.27밀리언 달러로 이것은 12개월 이내에 거래처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조그마한 부분은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Net이라는 부분으로서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장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Asset Distribution 부분에서는 팔란티어는 1.84빌리언 달러라는 어마무시한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Liability Distribution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Non-Current Debt라고 해서 197.75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고요. 이것은 은행에다가 장기적으로 5년, 10년, 15년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갚는 부채를 말합니다. Payable의 경우는 22.22밀리언 달러로 이것은 12개월 이내에 거래처에게 줘야 되는 돈이 되겠고요. Deferred Revenue 같은 경우는 239.13밀리언 달러로 꽤나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자동차를 맨 처음에 살 때 $100 정도의 계약금을 내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동차를 수령할 때 전부 다 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Deferred Revenu를 처리를 해놓는 것이고요. 나중에 고객이 와서 자동차를 받아갈 때 돈을 다 내면은 이 Deferred Revenu는 사라지고 Revenu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이게 크면 클수록 미래에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부채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시트를 평가해보자면요. 현금은 1.84빌리언 달러를 갖고 있고요. Non-current debt로 했을 때 197.75밀리언 달러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업은 현금이 차고도 넘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비록 팔란티어는 적자를 보고 있지만 현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팔란티어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미국 군대에 있어서 하이텍 프로바이더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0년 10월 1일 기사에 따르면요. US Army Research Lab에서 AI 그리고 머신 러닝을 위해서 91밀리언 달러를 팔란티어에게 지불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11월 18일 기사에 따르면요. 팔란티어는 미션 커맨드 스페이스라는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것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팔란티어의 고tham 소프트웨어가 처음으로 미국의 최신 미션 커맨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Command Post Computing Environment CPC에 합쳐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팔란티어가 미군 모던화를 가속화함에 있어서 키 파트너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CPC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 미군의 Department of Defense가 공개해놓은 예산안을 찾아보았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프로젝트의 CPC에 대한 예산안이 만들어져 있고요. 토탈 코스트는 최소 213밀리언 달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군의 모던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팔란티어의 매출액은 함께 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NCATS라고 해서 National Center for Advancing Translational Sciences로부터 36밀리언 달러짜리 수주를 받았으며 FDA와 44밀리언 달러짜리 계약을 맺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 기관들과 계속 일을 하면서 팔란티어의 매출액 성장률은 2019년 3분기랑 비교를 했을 때 68%나 성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정부로부터 매출액을 벌어들이는 게 아닌 대기업을 대상으로도 매출액을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개의 고객사에게 벌어들이는 매출액은 자그마치 5.8밀리언 달러로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이것은 2019년 3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 38%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탑 20개의 고객사에게 벌어들이는 매출액 또한 17.4밀리언 달러에서 23.6밀리언 달러로 36%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대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많은 정부기관들과 대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알아둬야 하는 부분은 평균적으로 고객이 팔란티어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간은 4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 번 수주를 받으면 적어도 4년 동안은 꾸준히 매출액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gross margin을 보면은 2019년 3분기에서 2020년 3분기까지 70%에서 8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gross margin은 gross profit, 즉 매출액 빼기 비용을 한 부분이 매출액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주식으로 보상을 하는 이 stock-based compensation 부분을 뺐을 때 81%의 gross margin은 실제로 매출액을 만들어내는 데 대한 비용이 거의 안 들고 있으며, 지난해에 비해서 11%나 상승했다는 것은 비용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팔란티어에 대해서 업데이트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알아본 결과 비록 지금 적자를 내고 있지만 적자를 내고 있는 원인은 Stock-Based Compensation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었다면 아마 팔란티어는 흑자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컸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밸런스시트를 통해 현금과 부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현금 또한 부채에 비해 워낙 많이 갖고 있어서 재무적으로도 매우 안정된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래 전망의 부분에서 봤을 때 팔란티어는 정부 기관에서도 많은 수주를 받고 있으며 대기업으로부터도 많은 수주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 기술은 정부를 비롯해 많은 대기업에게도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단 한 가지 팔란티어가 직면한 리스크는 밸류에이션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테이블은 DCF 밸류에이션과 그나마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EV/Free Cash Flow 방법의 밸류에이션인데, 그냥 단순히 다른 기업과 비교를 해서 하는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그래도 굉장히 비교적 정확하고 보수적인 방법의 밸류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2025년을 기준으로 팔란티어가 얻을 수 있는 고객 숫자에 따라서 얻게 되는 밸류에이션인데, 이것을 풀이하려면 굉장히 많은 작업과 어려움이 동반하므로 결과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팔란티어가 174개의 고객사를 2025년에 얻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알맞은 주가는 7.2달러이고요. 팔란티어가 2025년에 234개의 고객사를 얻는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현재 알맞은 주가는 20달러. 그리고 팔란티어가 294개의 고객사를 2025년까지 얻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알맞은 주가는 44.9달러라는 뜻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2달러의 가치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에 최소 20달러에서 44.9달러의 사이가 알맞은 밸류에이션의 레인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팔란티어가 떨어진다고 해도요, 이 밸류에이션에 의하면은 최대 여기 2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혹시라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잡아두고 대응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음에 다른 주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